뉴스토마토 기자들이 발굴하는 스몰캡 보실 수 있는 시간 스몰캡 리포트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이죠? 네, 저는 바텍이라는 기업을 다녔습니다. 바텍은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검사 장비와 CT 장비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는 1992년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개발에 성공한 이후 2002년에 지금 주력 사업인 의료기기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고요. 2006년 9월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오세홍 사장의 간략한 회사 소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바텍은 글로벌 덴탈 이미징 전문 기업입니다. 2002년 국내 최초로 디지털 파노라마를 개발하면서 기존 엑스레이 필름 시장에서 디지털 치과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고, 이후 지속 성장하여 현재 엑스레이 장비 시장에서 국내 시장 1위, 세계 시장 5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바텍의 성장 동력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혁신 정신 아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개념, 차별화를 고집하였기에 세계 최초로 파노라마, CT, 세팔러가 한 장비에서 가능한 3-in-1 장비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출시된 확사이 시리즈도 바로 이러한 혁신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바텍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바우이우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39%를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텍 이우홀딩스의 72%를 보유하고 있는 노창준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6.31%, 0.6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계사 및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나머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텍은 우리가 치과에서 보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같은 치과용 영상 진단기기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네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바텍의 사업 부문은 크게 파노라마라고 부를 수 있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그리고 CT, 구강 카메라, 구강 센서와 인체용 엑스레이 센서 등으로 나뉩니다.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치과용 CT 장비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가 43%, 사실상 연간 매출의 대부분이 치과 영상 장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텍의 국내 치과용 영상 장비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인 1위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바텍의 점유율은 총 73% 수준인데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규모 또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해외 법인과 70여 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시장 점유율 1, 2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교역국을 늘려나가면서 수출 다각화에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해외 수출 역량을 높여온 결과 바텍은 현재 세계 덴탈 이미징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치과용 장비 시장에 뛰어든 지 겨우 10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성과는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5위라는 성과를 내고 있고요. 엑스레이나 또 엑스레이 찍지 않아도 치과에 가면 눈앞에 이렇게 구강 영상, 보이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바로 바텍에서 만들었던 장비였네요. 이렇게 장비 자체는 우리가 가서 치료받다 보면 보니까 좀 익숙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분석해 주시죠. 치과용 진단 의료기기는 대부분의 수요층이 아시다시피 병원 또는 의원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치과 의료 서비스업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의료 분야인 만큼 일단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란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정이나 미백, 임플란트 등의 고급 진료 중심으로 지출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사가 조사한 전 세계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은 2011년 기준으로 22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후 연 5%의 성장을 지속해서 2015년 경우에는 27억 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고령화 사회라든지 또 중국에 진출하는 모멘텀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아주 많이 받았었거든요. 바텍이라는 종목은 그런 부분에 부각을 못 받았지만 또 앞으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요. 네. 지난해 유럽 경기 침체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쪽 시장의 회복세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실적 추이는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부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 상승,
선진국 경쟁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으로 적자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13억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는 않고 유럽에서의 매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서 올해 중국과 일본에서 매출이 83%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바텍의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지난해보다 35% 상승한 매출액 2,021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 수준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모든 의원들의 공급이 되는 장비, 특히 임플란트나 미백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한 매력 있는 건 같은데 이것 말고 좀 더 다른 호재거리가 있어야지 좀 더 집중해서 볼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최근 자회사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텍은 자회사 레이언스와 관계사인 휴먼레이를 합병시킨 레이언스를 지난달 30일자로 출범시켰습니다. 레이언스와 휴먼레이는 지난해 총 매출액 638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82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텍터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TFT 그리고 CMOS 기반의 디텍터를 모두 갖춘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합병 법인의 탄생으로 바텍은 기술 개발 측면에서 엑스레이 장비의 핵심 부품인 디텍터와 제네레이터 등을 내재화하게 됐습니다. 또 조만간 자회사 기업 공개를 추진해서 바텍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손익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 20% 이상의 회사가 연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큰 폭의 이익률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바텍 회사 자체도 그렇고 자회사도 그렇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도 매력이고요. 자회사 합병에 대한 시너지와 또 IPO 기대감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회사 합병을 통해서 얻은 기술 개발 여력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바텍의 성장 추진력을 더해주게 됐는데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럽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덴탈 이미징 시장이죠. 이곳에서의 부진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바텍이 연이은 신제품 출시로 유럽 시장 매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긴 했지만 관건은 4분기 성적입니다. 만약 4분기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실적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 시장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럽에서 부진하더라도 규모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상쇄할 만한 여력이 존재합니다. 네, 유럽과 해외 신흥 시장에서의 성과,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모니터가 필요하겠군요. 끝으로 종합적인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바텍의 주가,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죠? 바텍의 올해 추정 실적 기준 PER은 14.66배로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타 의료 장비 업체 대비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덴탈 이미징 분야, 그중에서도 바텍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는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비해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내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의 PER이 5배에서 6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여력이 확실한 종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주가가 동종 업체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내년도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더 내려가서 더 추가적인 가격 매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군요. 중장기적으로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몰캡 리포트 황민규 기자의 바텍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스몰캡 리포트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월요일장, 코스피는 뭐 반등이 쉽지가 않죠. 지금 0.3% 하락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뭐 신통치는 않습니다. 0.12%, 3포인트 정도의 상승 기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장 3시간 남아있으니까요. 장 변화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장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